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진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잠깐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후쿠오카에 사는 고등학생 아오이 류나는 평범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다케시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설명했고 친구들은 이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류나 역시 그 말을 의심 없이 듣고 있었지만 역사 과제를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오래된 일본 지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이 아닌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류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잘못 본 걸까? 처음에는 지도에 실수가 있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류나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하며 일본의 옛 지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세기 이전에 제작된 여러 일본 지도에서도 다케시마가 일본 땅으로 표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자료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걸까? 그리고 찾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숨기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증이 깊어지면서 류나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류나는 혼자서 자료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 어른들 중에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을지 고민하던 끝에 역사에 조예가 깊은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를 찾아간 류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예전에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옛날 일본 지도나 문서를 보면 다케시마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한 것들이 많단다. 일본이 지금처럼 다케시마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류나에게 몇 장의 고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도에는 분명히 다케시마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류나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지도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다 틀린 건가요? 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꼭 그렇게 단정할 순 없지. 하지만 역사는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보면 안 돼. 다양한 자료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류나는 더욱 깊은 궁금증에 빠졌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 일본에서 배운 역사는 정말 진실일까? 류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진실을 탐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류나는 인터넷에서 일본과 해외의 다양한 역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커지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너무 다른데 이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될까? 류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류나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도서관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는 일본의 공식 역사 교과서나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들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류나는 시립 도서관을 찾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류나는 책가방을 챙겨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역사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꼭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류나는 일본 역사, 근데 일본 외교, 영토 분쟁과 관련된 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류나는 일본 고지도 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던 그녀는 그 안에서 또 한 장의 놀라운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지도는 일본 막부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울릉도와 다케시마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책에는 일본 정부가 과거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는 공식 문서를 남겼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증거잖아. 류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까지 단순한 의문이었던 것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학교에서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책을 덮으며 류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류나는 자신이 찾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고지도, 공식 문서, 해외 연구, 자료까지.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류나는 자신이 찾은 자료들을 노트에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학교에서 이야기해도 될까?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탐구였지만 이제는 단순한 의문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나는 도서관에서 복사해온 일본의 고지도와 공식 문서를 들고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놀랐어요.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지 못할까요? 할아버지는 류나가 가져온 자료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나야, 역사는 때때로 권력과 이념에 의해 해석되기도 한단다. 일본 정부가 지금 다케시마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상 학교에서는 그 주장에 맞춰 교육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과거의 기록을 보면 진실은 분명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단다. 류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류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찾아본 자료를 통해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이걸 학교에서 이야기하면 분명 반발도 있을 거다. 친구들이 너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선생님도 당황하실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야. 내가 정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지. 할아버지의 조언을 들은 류나는 더욱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야 할까? 혹시라도 반발이 심하면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걸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왜곡된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 류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역사 수업 시간에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직접 질문을 던져보기로 말입니다. 류나는 며칠 동안 자신이 찾은 자료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일본의 고지도, 공식 문서, 해외 연구 자료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는 너무 다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선생님께 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그날 역사 수업이 시작되자 류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류나 무슨 질문이니? 류나는 심호흡을 한 후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에도 시대의 일본 지도에서는 다케시마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서도 짧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 지도 제작자의 오류일 수도 있고 당시 일본이 공식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부분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단다. 류나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자료들 중에는 일본 정부가 과거에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는 공식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선생님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친구들은 류나를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류나의 가장 친한 친구 리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류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류나는 리에의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걸까? 하지만 진실을 아는 이상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류나, 내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본 건 정말 훌륭한 일이야.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란다. 나라 간의 역사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정부 간의 외교적 입장이 반영되기도 해. 그러니 너무 한쪽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단다. 선생님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류나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라고 하면서도 왜 학교에서는 한 가지 시각만 가르칠까? 그날 이후 류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점점 미묘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몇몇 친구들은 거리감을 두었고 일부 학생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절친인 리에는 점점 류나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리에, 너 나한테 뭐 화났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을 때 리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류나, 넌 왜 그런 질문을 한 거야?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굳이 뒤집으려고 하면 너만 이상한 애가 돼.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들 하는 대로 하면 안 돼. 리에의 말에 류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난
진실을 알았어도 모른 척해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류나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조차도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만두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류나는 스스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해외 논문과 연구 자료를 비교하며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류나는 리에의 말을 되새기며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들 하는 대로 하면 안 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할까? 진실을 알았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걸까? 며칠 동안 류나는 학교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리에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실은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던 류나는 우연히 일본 내에서도 역사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일부 역사학자들이 과거 문서를 바탕으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하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해외 연구자들도 이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잖아. 류나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면, 그리고 더 많은 일본인이 진실을 마주한다면 언젠가 역사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야기하면 반발만 살 것이 뻔했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다들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부모님조차도 괜한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떨까? 류나는 곧장 일본 내 여러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자 의견을 받는 곳을 찾아 자신이 정리한 자료와 함께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쿠오카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역사 과제를 하면서 일본의 오래된 지도와 공식 문서를 통해 다케시마 독도가 과거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선생님께 질문했을 때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고 저는 이상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 가지 주장만을 교육받아야 할까요? 류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조사한 자료와 함께 객관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역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 류나는 손가락을 잠시 떨면서도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글이 세상에 공개될까? 누군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류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며칠 동안 류나는 계속해서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기사가 나오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류나는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고등학생 역사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다 왜 우리는 한 가지 주장만 배우는가? 순간 류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내 이야기?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최근 익명의 일본 고등학생이 한 언론사에 보낸 제보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오래된 일본 지도와 역사 문서를 조사하며 다케시마 독도가 과거 조선의 영토로 표기된 사례를 발견했고 학교에서 이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 사실을 수업 시간에 질문하자 교실 내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았으며 친구들조차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역사, 교육이 보다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를 읽는 내내 류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의문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댓글 반응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반역적인 애가 어디 있어? 일본을 욕보이려는 거야? 이런 애들은 빨리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해.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하지만 이 아이가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우리도 역사적 사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류나의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류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역사 문제는 민감한 주제였고 무조건적으로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류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류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낮은 목소리의 남성이 말했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언론사에 제보한 학생인가요? 류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하지만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황하지 말아요. 저는 일본에서 역사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당신이 보낸 글을 읽고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류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작은 고민 끝에 류나는 결심했습니다. 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작은 결심이 앞으로 류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류나는 학자와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류나에게 일본 내에서도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으며 학계에서도 오래된 지도와 문서를 통해 독도가 과거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어려워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면 논란이 되기 때문이죠. 류나는 이 말을 듣고 더욱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내가 한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며칠 후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류나를 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반의 한 남학생은 류나를 지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인터넷에서 난리 난 애 아니야? 류나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설마 그 기사 때문이야? 자리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하자 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 봤어? 우리 반 류나 맞지? 완전 반일 반일 아냐?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다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 줄도 모르나 봐. 류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심할 줄은 몰랐어. 그날 역사 수업이 시작되자 류나는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해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은 일부러 류나를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의 수업에서는 독도나 역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 반장이었던 아키라가 류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류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 류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키라를 따라 학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던 아키라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내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어. 근데 기사를 읽어보고 너랑 직접 이야기해 보니까 내 말이 틀린 건 아니더라. 류나는 놀란 표정으로 아키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찾은 자료들 나도 찾아봤어.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르잖아. 근데 아키라는 말을 잠시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매장당할 거야. 다들 내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나도 무서워. 그래서 직접 말할 용기는 안 나. 하지만 너 혼자 싸우게 두고 싶진 않아. 류나는 예상하지 못한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 속에서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키라, 고마워. 아키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류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형이 알려준 거야. 일본에서도 역사 문제를 제대로 연구하는 단체가 있어. 너 혼자 찾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류나는 쪽지를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아키라가 건넨 쪽지를 손에 꼭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쪽지에는 인터넷 주소와 함께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역사적 진실을 연구하는 단체,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학교에서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지만 류나는 아키라의 응원과 이 새로운 정보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류나는 쪽지에 적힌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사이트에는 일본 내 역사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과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류나가 찾았던 자료들과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과거 일본은 다케시마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게시판을 둘러보던 유나는 용기를 내어 댓글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쿠오카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독도 다케시마에 대해 배우다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오래된 지도나 문서가 현재 배운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더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댓글을 올렸습니다. 과연 누군가 답을 해줄까? 혹시라도 이 글을 본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내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몇 시간 뒤, 한 연구자로 보이는 사람이 답글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기 있는 행동을 했군요. 학생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했다는 점에서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를 깊이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더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추천하는 책이나 논문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답글에는 몇 권의 추천 도서와 논문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고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학교에서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 몇몇 친구들이 류나를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대놓고 류나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절친이었던 리에조차도 예전처럼 편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류나는 결국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자리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키라였습니다. 같이 먹어도 돼? 류나는 놀란 눈으로 아키라를 쳐다보았습니다. 괜찮아? 너까지 나랑 있으면 다들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아키라는 씩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걸 하는 거니까. 류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류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내가 찾은 진실을 믿어. 그리고 그 진실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 이제 그녀의 다음 목표는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류나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용기가 앞으로 일본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학교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류나를 피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류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키라는 변함없이 류나의 곁을 지켜주었고 류나가 가입한 역사 연구 단체에서도 꾸준히 새로운 자료와 조언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연구자가 보낸 메시지는 류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은 때때로 외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일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류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더욱 열심히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 평소처럼 아키라와 함께 밥을 먹고 있던 류나에게 리에가 다가왔습니다. 류나, 나도 좀 앉아도 될까? 류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물론이야. 리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내가 한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 그래서 나도 좀 찾아봤어. 내가 말한 옛 지도들 진짜 있더라. 그리고 일본에서도 역사 연구자들 중에는 다케시마를 조선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류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에가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도 좀 더 알고 싶어. 내가 찾은 자료들 나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 류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하자. 그날 이후 리에는 다시 류나에게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함께 자료를 찾아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류나를 이상하게 보던 친구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류나를 비판했던 아키라의 친구 다이스케조차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응, 나도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자료들 나도 한번 볼 수 있어? 류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자료를 보여주었고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역사 수업에서 또다시 다케시마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류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리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일본의 오래된 지도 중에서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로 표기한 것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순간 교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몇 주 전 류나가 같은 질문을 했을 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류나를 향한 싸늘한 시선이 아니라 나도 궁금한데 하는 듯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역사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보자. 류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작은 변화가 시작된 거야.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리에와 아키라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진짜 역사에 대해 더 공부해보는 건 어때? 류나의 제안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류나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 역사는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류나는 친구들과 함께 역사적 자료를 연구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정식으로 조직된 것도 아니었지만 매주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모여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을 나누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류나, 리에, 아키라만 참여했지만 점차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궁금한데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에서 가르치는 것과 해외에서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고? 응. 특히 한국이나 해외 연구자들이 쓴 논문을 보면 일본 교과서와 다른 내용이 많아. 리에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자 친구들은 신기하다는 듯 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와, 난 그냥 당연히 일본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 아키라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역사는 한 가지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류나는 이 작은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혼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자료를 보고 토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언젠가 일본 사회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학교에서의 변화와는 별개로 류나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댓글들은 그녀를 반일분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어느 날 역사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로 불려간 류나는 예상치 못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류나 학생, 요즘 학교에서 역사 문제로 토론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류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민감한 주제를 다루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단다. 특히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말이야. 류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깊게 파고들지 말라. 그러나 류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사실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양한 자료를 보고 여러 시각에서 역사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류나 학생,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학교에서는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배우는 역사 교육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연결되어 있단다. 그러니 너무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학생으로서 학업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류나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입장에 맞춰야 한다는 거구나. 그 순간 류나는 더욱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면 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직접 역사를 찾아가면 돼. 그리고 류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이 곧 일본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